자, 여러분들, 우리 농업의 세계화와 지역의 변화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이번 단원의 최종적인 목적 바로 경제의 세계화죠. 그래서 우리 경제의 세계화 9단원에서는 경제의 세계화를 1단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1차 산업, 농업의 세계화에 관해서 우리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농업의 세계화와 농업의 기업화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업의 세계화란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있는 먹거리 산업인 농업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을 농업의 세계화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농업의 세계화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의 세계화에 관해서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농업의 세계화는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농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다. 바로 무엇일까?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생산이었죠. 농산물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형상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 농업의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즉, 이제 농업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재배된 농산물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판매가 되어지고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농업의 세계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농업의 세계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도대체 무엇이냐? 등장 배경 살펴보면, 자, 첫 번째, 교통통신의 무엇으로? 바로 발달이죠. 교통통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지역 간 무엇의 증가다? 바로 지역 간 교류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즉, 교통통신의 발달로서 우리 지역 간의 교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의 세계화가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바로 자유무역이라는 것이었죠. 자유무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요거 중요하죠.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농산물의 무슨 교역량이 증가했다. 자유무역이란 것은 결국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농산물의 거래잖아요. 이러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가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즉 농산물의 어떤 국내 교역량이 아닌 국제 교역량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자유무역이라는 용어부터 조금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죠. 있겠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우리 무엇이냐면요. 바로 국제무역에서 상품 교역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어떻게 하자? 최소화하고 어떻게 자유롭게 거래하자. 자유롭게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구의? 바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자?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 이것을 교역을 하자는 겁니다. 이 자유무역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호무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호무역이라는 용어도 자유무역의 반대말, 즉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개입을 하게 되지느냐? 바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하는 무역 형태를 보호무역이라 하고요. 이러한 보호무역의 장벽으로는 과연 이게 세금이라는 관세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보호를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업의 세계화의 영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농업의 이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농업의 기업화입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적어야 되죠, 얘들아? 농업의 기업화가 진행이 되어져요. 우리 요 용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농업의 무엇이다? 바로 기업화.
기업화라는 건데요. 이 농업의 기업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판매가 이전보다 어떻게 되었다? 이전보다 대규모로. 잠시만요. 이전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선생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이거 엔간해선 거의 외워서 거의 하는데, 한 번씩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잠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렇죠? 전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문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이게 어떤 거냐면, 기업의 규모가 커지니까 이러한 농산물의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판매를 이러한 각각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했었잖아요. 우리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각각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었잖아. 자, 이러한 결과 어떤 사람 생산만 담당을 하고, 어떤 사람 유통만 담당을 하고, 어떤 사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규모를 키우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제 재배되는 농산물의 양도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대규모로 재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각각의 이런 농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농업의 형태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농업의 기업화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업의 기업화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는 농업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그렇다면 3가지 유형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뭐가 좀 제대로 안 되네요. 오늘 밤에. 자, 우리 용어 알아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농업의 종류 한 3가지 정도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농업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급적 농업, 상업적 농업, 기업적 농업. 요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요 3가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자급적 농업이라고 불리는 형태입니다. 자, 이 자급적 농업이라는 형태는 도대체 어떤 형태냐? 생산자가 스스로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형태의 농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산자가 스스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농업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자급적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즉 농업의 목적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내가 생산을 해서 내가 직접 먹겠다. 이게 자급적 농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형태는 상업적 농업입니다. 바로 이 자급적 농업과 반대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급적 농업은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상업적 농업은 이제 그게 아니야. 어떤 목적을 가지냐? 바로 내가 이것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농업의 형태를 우리 상업적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농산물을 어떻게 한다? 농산물을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자, 농산물을 상품화합니다. 바로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무엇을 판매의 목적으로
판매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키워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농산물을 어떻게 하자? 상품화해서 무엇의 목적? 판매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입니다. 즉, 이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농산물을 상품으로 농산물을 식량이 아닌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시장에 파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뭐다? 무엇을 벌자? 돈을 벌자는 거죠.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농업이 무엇이냐? 바로 상업적 농업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적 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적 농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농기계와 화학비료를 사용합니다. 즉 과학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된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농업입니다. 자, 요 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농기계와 화학비료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과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농업을 기업적 농업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기업적 농업은 바로 한 농업 기업이 바로 농산물의 재배와 생산, 유통의 전 과정을 어떻게 한다? 기업에서 담당한다. 그러니까 농산물의 재배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기업에서 담당을 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어떤 농업의 형태라고 부르냐면 바로 기업적 농업이라는 형태로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게 농업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과거에는 어떠한 형태의 농업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떠한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과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해서요. 요 말이 중요해요.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쌀, 밀과 같은 어떤 작물을 재배를 했느냐? 바로 식량 작물을 재배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의 목적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게 목적이다? 바로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돈을 벌기 위해 미안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게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먹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자급적 농업으로 주로 어떤 농업? 바로 자급적 농업이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농업? 바로 자급적 농업이 행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대에서는 바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어디의 인구가 증가해? 도시의 인구가 점점 어떻게 된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를 하게 돼요. 도시의 인구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왜 도시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죠? 우리 도시화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도시라는 것은 최대 단점은 촌락에 많은 기능 등을 제공을 해주지만 최대 단점은 무엇이다? 스스로 식량을 확보를 할 수가 없죠. 농사를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도시인들은 농촌에서 식량을 구해와야 되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이제 도시인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무언가를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도시인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과일, 원예, 작물들. 우리 이렇게 도시인의 수요를 충족시켜준다. 뭘 한다? 그렇죠. 도시인의 수요를 충족시켜줘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무슨 작물? 바로 상품 작물을 재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작물? 상품 작물을 재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여기서 농업의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무슨 농업이 이루어진다? 바로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농업이 이루어졌다?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러한 상업적 농업의 대표 형태 어떤 거? 플랜테이션이라는 거 우리 좀 중요하게 알아두시다. 상업적 농업의 대표 사례입니다. 플랜테이션인데요. 플랜테이션이 무엇이냐면 플랜테이션이란 것은 바로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어디의 바로 요게 중요해. 요 말이 중요해.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과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무엇이 노동력이 결합하여 무슨 작물을 재배한다? 바로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자?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플랜테이션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가 어디서 필요한 거다? 상품작물을 재배한다는 건 얘기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상품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즉 선진국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선진국의 어떤 작물? 상품작물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흔히 먹는 작물이라서 우리 기호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기호작물, 선진국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열대기후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의 형태를 우리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재배 작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나나, 차, 커피, 카카오, 바닐라, 천연고무 등 이런 거 대표적인 거 바나나, 차, 커피, 이런 등 카카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에서 열대기후지역에서 플랜테이션의 형태로 재배가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농업의 기업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 지역에는 도대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 변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 농업의 기업화로 인해 가지고 농업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또한 대규모로 함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이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무슨 기술을 활용한다고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우수한 농작물을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 용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영농의 과학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용어를 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농산물을 대량으로 재배를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용어를 영농의 과학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에 무엇이 들어가냐? 무엇이 증대되느냐? 효율성이 증대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함에 따라 가지고 더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생산 비용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생산 비용은 떨어지지만 생산량은 더 많다. 그러니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수익이라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생산 효율성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부정적 변화가 좀 중요하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서 부정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겁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상품작물 생산 기지화가 된다는 거죠.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상품작물 생산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즉 개발도상국의 농업은 열심히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선진국을 위해서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무엇이 발생을 하냐?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식량 작물을 이 지역에선 재배를 하지 않고 무슨 작물을? 상품 작물을 재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도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한다? 식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주민들의 거주지 및 환경 파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러한 농사 지을 곳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곳을 차지해서 이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있는 그러한 곳들을 어떻게 하더라. 파괴를 하게 된다는 거죠. 파괴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고유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파괴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에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목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대 우림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인도네시아 밀림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또는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 등이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 작물만 전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상품 작물의 가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상품 작물의 가격 변화, 이것도 무슨 가격 변화 뭐였더라? 잠깐만요. 상품 작물의 그렇지. 국제적 변화에 취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 변화는 무엇이냐? 국제적인 가격 변화를 의미하죠. 국제적인 가격 변화에 취약하게 됩니다. 왜? 상품 작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 개발도상국 국내 경제에 어떻게 된다? 큰 타격이 가해진다라는 거.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내용학습 2번 농업 생산이 기업화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